써야 안전할까요? 스테로이드제요? 일반적으로 아토피 환자분들은 초기에는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토피 환자가 가장 힘든 게 너무 가려운 건데요. 가려서 잠도 못 자고 긁다 보면 막 상처나고 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스테로이드제만큼 아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제는 가려움을 없애는데 효과가 매우 좋지만 부작용 또한 크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때는 짧은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저는 제가 이렇게 위장이 좋아서 빵이나 피자, 뭐 라면, 국수 이런 거를 많이 먹어도 저는 위장 증상이 잘 안 생기거든요. 우리 선생님도 좀 위장이 약하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약해요. 그죠? 밀가루 음식 많이 못 드시죠?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못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환자마다 그 자기의 몸 상태마다 사실은 다르잖아요. 위장이 약한 사람은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거를 속 쓰리고 더불어서 트름하고 메스껍고 이런 증상이 실제로 생기고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위장이 내하거나 약한 사람은 앞으로 밀가루 음식 조심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아토피 환자 중에서도 스테로이드제를 조심하세요 라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스테로이드제는 안 쓰거나 쓰더라도 제한적으로 써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스테로이드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면역이 약한 거냐면요. 1번,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잘 되는 사람, 헤르페스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이 그런 경우겠죠. 그리고 감기에 잘 걸리고 잘 안 낫는 사람, 또는 몸에 사마귀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사마귀 바이러스에 감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내염, 질염에 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면역이 약하니까 세균이 감염이 잘 되고 그 세균이 잘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소 인스턴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이 약해져서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많이 하는 증상이 오는데요. 이것은 장의 면역이 약해진 경우입니다. 이럴 때도 스테로이드 쓰는 거 조심하셔야 하고요. 지속적으로 야근한다거나 과로한다거나 또는 음주를 많이 하셔서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만성 피로 증후군 증상이 있는 분들도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스테로이드 쓰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잠을 너무 늦게 잔다거나 잠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교대 근무, 야간 근무를 한다거나 불면증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수면 중에 나오는 면역 호르몬이 부족해서 면역이 약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스테로이드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도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산이 되는데 이 호르몬들이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고 면역을 저하시켜요. 이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피부에 멍이 잘 들고 피부가 민감하거나 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피부 자체의 면역 기능이 약해서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게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과도하게 또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도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분들은 스테로이드제를 사용을 최대한 간헐적, 제한적으로 하면서 면역을 높이는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과 관련해서 스테로이드 사용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이 약한 사람한테 스테로이드제 같은 면역 억제제를 잘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면역이 강해요. 강해 보입니다. 몸에 열도 많고 갈증이 심하고 찬물도 많이 먹고 덩치도 좋고 추위도 안 타고 오히려 덥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약간 면역이 항진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토피가 오면은 당연히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 사람은 속은 면역이 약한 사람인데 겉으로만 이렇게 면역이 항진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한의학적으로 이런 상태를 허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열과 반대되는 말인데 가짜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로 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면역이 약하고 열이 떠 있다는 거죠. 허열이란 실제 몸에 열이 많은 게 아니라 속은 냉하면서 열이 상체와 피부에만 있는 상태입니다. 아토피 환자 중에 이런 허열 증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겉으로 피부 쪽으로 열이 많아서 면역이 항진된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은 여자 같은 경우 이 아랫배,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신장이나 방광 쪽 이쪽이 냉하기 때문에 열이 몸에 많다기보다는 열이 피부에 몰려있는 상태가 허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몸속은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 좀 피곤하고 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또는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거나 팔다리에 혈액순환이 안에서 저린다거나 또는 잠을 못 잔다거나
아랫배가 차서 설사를 자주 한다거나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이 심하거나 이런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런 경우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면은 이게 당분간은 좋아지는 호전 반응을 보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의 면역이 더 떨어지게 되면서 부작용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 면역이 강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막 쓸 수가 있어요. 빈술이에요. 속은 면역이 너무 약해.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되겠는데. 허세가 강한 사람. 허혈은 허세예요, 허세. 겉으로는 되게 세 보여, 이 사람이. 속에는 너무 약해, 마음 약한 남자. 이런 경우도 스테로이드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는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맞지 않는데 쓴다거나 또는 본인이 써야 되는 한도보다 가용하게 쓰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제는 의료인의 처방으로 자기에 맞게 그 용량과 투여 기간을 철저히 지키면서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